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봉을 좀 볼게요. 자, 인버스 먼저 볼 건데, 인버스인데 일목으로 좀 볼게요. 일목. 아직 골드예요. 골드. 그러니까 인버스는 이 가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4,575. 이 가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만. 예. 아직 여기는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목표치는 저기죠. 저기 6,495원. 예. 자, 이주봉은 뭐 골드 다 냈으니까 여기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골드로 잘 마감한 거예요. 주봉도 목표가 다 간 뒤에 뭐 내려간 거라. 예. 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딱히 이슈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도 지금 골드잖아요. 골드 아직 데드가 안 났어요. 데드가 안 났는데 2,430원 갔으니까 문제 없는 거고, 이주봉이 골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봉 마감일이 4월 25일. 4월 25일 종가가 다시 2,535원. 2,535원을 상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가격이 2,38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385원에서 2,535원을 빼면 얼마 올라야 되느냐? 150원 올라야 돼요. 150원. 2,385원. 그러면 6.3%니까 3.15%. 3.15% 지수가 빠져야 돼요. 3.15% 지수가 빠져야 되니까 3.15% 322.32 10% 정도 내려야 되네. 10% 정도 내려야 됩니다. 네. 2주 동안 10포인트만 내리면 돼요. 2주 동안 10포인트만 내리면 된다. 이해하셨죠? 10거래일 동안 10포인트만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고버스는 2,535원으로 가고, 2,535원으로 가면 다시 골드가 나는 거죠. 참고하세요.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4월 25일 기준으로는 2,535원이고, 그다음에 월봉 기준으로 가야 되는 가격은 아직 높아요. 2,800원대, 2,800원대. 그쵸? 2,885원. 이 가격을 가면 이제 월봉도 골드가 나는 건데, 월봉이 골드 나면 이제 목표가 7,000원대로 올라가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4월 25일 종가가 2,535원보다 높아야 되고, 말일 인버스 종가는 4,575원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뭐 없죠. 없어요.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0분봉 아직 골드고, 아직 30분봉도 데드가 안 났으니까. 지금 60분봉 골드 내려고 지금 용트림하고 있잖아요. 60분봉이 다시 골드로 가면 뭐 한 324?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 골드를 내는지를 봐야죠. 나머지 봉들은 아직 대두 구간에 있어요. 예. 다 대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봉들이 아직 시세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봉. 제가 주장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거예요. 이번 달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322.66보다 낮을 건데, 310에서 끝날지, 300에서 끝날지, 290에서 끝날지, 그건 몰라요. 예. 그건 솔직히 모르는 거고, 제가 아는 건 322.66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죠. 네? 322.66보다는 낮을 거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하시든 322.66보다 높으면 일단 잘하면 수익 난다는 거죠. 제가 가진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이게 종가야, 종가. 4월 말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거기 때문에, 예. 13거래일이 남아있는데 330 갔다가 322.66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370을 갔다가 322.66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네. 바로 내려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22.66보다 높으면 매도각이에요. 매수각이 아니라 322.66을 넘었는데 매수를 했다. 그러면 쫓아가서 뜯어 말려야 돼요. 네. 이번 달은 그렇습니다. 322.66을 넘었는데도 매수를 하면 쫓아가서 매수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되는 거죠. 매수는 322.66보다 낮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지금 고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고점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라고. 그래서 2개 봉 뒤에 있어요. 2개 봉.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4개월 정도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드가 안 나도 돼요. 얘는 지금 2352거든요. 그래서 얘는 데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나기를 바라는데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2352보다도 낮을 수 있어요. 322.66보다도 더 아래예요. 2352가. 지금 종가가 2430이잖아요. 그러면 2432 마이너스 2352면 81%예요. 81%. 네, 2432를 빼면 3.3%에 해당됩니다. 3.3%.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 3.3%가 빠져야 2352로 갈 수 있어요. 근데 2352로 가면 3.3%고 이 가격까지 내려가면 예. 고포스 골드 나요. 예? 고포스 골드 난다고 2535원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2개월 봉에서 코스피 지수가 데드를 내면 예, 고포스 2주봉이 골드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일목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이 바뀔 거예요. 봉이 바뀔 거라 월봉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하단선이 더 많아. 보세요. 이 하단선이야 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단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네. 그 다음에 침체. 네. 지금 하나 311에 있는 하단선 이것만 복구한 거고 327에 있는 거 아직 복구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월봉을 봤을 때 개인이 매도를 하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개인이 매도를 하면 위로 갑니다. 네, 개인이 매도를 하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봉의 상단선이 월봉의 하단선
주봉의 상단선 똑같죠? 지금 위치는 한 327 라인까지는 등 까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다. 매도를 하고 싶으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327 위에 등가 기준으로 이 정도라는 거죠.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주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313 라인 여기 말고는 없어요. 313 라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매수만 되는 봉입니다. 월봉은 매수만 되는 거예요. 월봉 보고는 매도 못해. 지금 위치가. 그리고 여기 지금 309 라인 아래는 매도가 아예 안 되는 거죠. 매도가 안 되는 거지 하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90까지 갔다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90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하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튕길지 모르니까. 지금 하단선이 시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327에 있어요. 자, 월봉의 하단선을 누르려면 어딘가 상단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상단선이 나오는 거죠. 327. 자, 만약에 누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누르는 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르는 봉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요. 요게 상방, 이게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주봉 상단선 위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고, 매수자는 주봉 하단선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지금 위치면 313 라인 아래가 매수예요. 313 라인 말고는 가치가 없어. 가치 없어요. 가치 없다. 참고하세요. 반대로 327 라인, 327 라인 위는 이제 매도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한 5% 정도 되는 거죠? 322.66 아래로 내려간다고 봤을 때 5%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일봉은 상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단선이잖아요? 이게 T3인데, 그러면 하루 지나면 T4가 올라오고, 또 하루 지나면 T5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단선이 월화수에 만들어지죠. 월화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파락으로 죽여버리면 돼요. 얘를 개파락으로 죽인다. 이해되셨죠? 개파락으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하단선이 있지만 죽이고 싶으면 저가 딱 깨버리면 돼요. 저가 깨면 무너져요. 근데 저가를 시키면 하단선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1번 개파락이 온다. 그래서 주봉의 상단선이 이렇게 고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일봉을 무시해요. 일봉 무시하고 주봉 상단선만 봅니다. 왜? 주봉은 고가 안 넘으면 매도예요. 주봉은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면 일봉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봉 상단선만 딱 보고 고가 안 넘으면 매도예요. 2번 갭상승 또는 보합, 이게 나오면 주봉의 고가를 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봉에선 가격만 가지고 가. 그리고 일봉에서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예요. 지금 일봉이 고가를 낮출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날은 화수예요. 화수. 근데 화요일은 고가를 높여도 돼요. 수요일날 낮추면 돼.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가를 낮출 수 있는 날짜가 화수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낮추든 수요일날 낮추든 상관없는데, 화요일은 종가가 꼭 낮아져야 돼요. 이게 매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화요일날 종가 하락. 화요일날 종가 하락이 없으면 복잡해져요.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하방을 볼 때 화요일 종가 하락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화요일 종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하방이 실패한 걸 수도 있어서 내려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목요일이 하락하기 좋아요.
목요일 이후는 아래쪽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래쪽이 개방되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에 하락하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이후로 하락이 오면 아마 이번 주 시가 아래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거예요. 자, 케이스 1. 개파락이 온다. 개파락이 와서 주봉의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상단선이 만들어지면 일봉을 무시하고 주봉 차트만 본다. 근데 보합으로 시작하면 주봉의 상단선이 고가보다 높으니까 일봉을 보시되 매도하기 좋은 날은 화, 수. 이 두 날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거나 주봉 시가 아래에서 저가를 지키거나 여기 매수, 저가 지키면 매수예요. 그러니까 개파락 나오면 매수 못하겠죠. 예?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세요. 예. 일봉의 저가가 깨지면 주봉 시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매수는 뜯어 말려야죠. 자, 이제 설명해 드릴 거 대부분 다 해드렸고, 추가로 조금 더 해드릴 거는 지금 이번 주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하락을 유지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3주 동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종가가 3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내리면 이번 주 종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 이번 주를 끝났으니까 3주, 앞으로 3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 동안에 종가가 한 번이라도 하락해. 예, 그러면 이번 주 종가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 종가가 얼마냐면 322.3이죠. 그러니까 종가 내리면 322.32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종가 오르고 그 다음 달 종가 내려. 그러면 322.32보다 낮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주 100% 올랐어. 근데 그 다음 주 종가 하락이야? 그럼 100%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가 올라도 100%가 내린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번 주 종가 하락이 의미하는 거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그 다음 2주는 계속 하방이고, 다음 주에 저가를 지켜도 그 다음 주에 깨면 다시 하방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깬다고 해서 최저치를 깨는 건 아니에요. 종가랑 달라. 그다음에 고가는 다음 주에 못 넘으면 뭐 무조건 하방인데, 다음 주에 넘으면 그 다음 봉에서 내려도 돼요. 기회가 두 번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를 빼고도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방으로 가는 흐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락으로 보면 지금 3개의 상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등이 없으면 3주 동안 계속 누를 겁니다. 예, 급등이 없으면 3주 동안 계속 누르는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지금 누적으로 8.49예요. 네? 8.49조입니다. 8.49조. 이 돈 작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외국인이 9거래일 동안 8.49조를 팔았다. 찾아보세요. 응? 찾아보시라고. 저는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정도로 매도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웬만해서는 없을걸요? 네?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매도하는 달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한 번 있기도 힘들어요. 네, 매도를 한 달도 아니고 9거래일 동안에 거의 9조 원 가까이 매도한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근 1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 예? 2024년도에는 한 달도 아니고 9거래일 동안 8.49조 원을 매도한 케이스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 상승할 때 6.5개월 동안 6개월 반 동안 26조 매수했어요. 한 달 평균 4조 원씩 매수한 거예요. 2023년도부터 따져도 2023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따져도 평균 4조 원이 안 돼요. 월 평균 매수가 4조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월 평균도 아니고 반월 평균이잖아요. 반월 동안에 8.49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계속 파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않고 매도한다라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차트로 봤을 땐 상방 이야기도 하고 하방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단선이 있다, 상단선이 있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할 수 있다. 돈 보면 생각이 없어요. 이건 하방이에요. 응? 돈을 봤을 때는 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구조로는 일단 월봉이 양봉나기는 힘들어. 그리고 상승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332.40을 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금 집행 능력만 봤을 때. 지금 개인이 매수를 덜해서 지금 하락폭이 적은 거지 외국인이 매도 금액이 작아서 하락폭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진짜 미친 듯이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의 규모만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다예요. 이 추이로 가면 20조 한 달에 매도한다라는 건데 한 달에 20조를 매도하는 상황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왜? 2020년도에 외국인이 매도한 돈이 24.7조예요. 한 달 평균 2조 원입니다. 21년도에 25.6조 원 매도했어요. 한 달 평균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 달에 2조 원만 해도 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아니잖아요, 지금. 반달이야, 반달에 8조 원이면 이게 지금 얼마를 매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진짜 심각한 금액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종가는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 달 종가는 상승하려는 의도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이번 달 종가는 상승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고, 그러면 332.40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고, 332.40보다 낮으면 종가 투자 신미도가 내려가는데, 종가 투자 신미도가 내려가게 되면 목표치가 기본 305.56이고 281. 얼마까지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최대 기대치는 281.36. 281.36이 최대치고 최저치가 305.56입니다. 305.56. 305.56은 10월달, 2023년도 10월달 종가. 281.36은 2022년도 9월달 종가입니다. 거기가 최대치예요. 목표로 보면 거기가 최대치고 최소치가 305.56이니까 지금 위치에서 17% 정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17%.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전제하에 가야 되는 수치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면 목표는 305.56에서 281.36까지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어디서 매도 칠 거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 했을 때 322.66보다는 일단 높아야 되고 332.40보다는 낮으면 돼요. 그러니까 322.66에서 332.40 딱 10호의 공간 안에서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매도 전략이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325도 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보합이나 갭상승이 나오면 332.40까지 범위를 넓혀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봤을 때 보합이면 227 라인, 그 정도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실 게 10호 내렸어요. 10호. 지난달 대비 코스피 200 지수가 10호 내렸는데 거의 9조 원 정도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포당 1조 원씩 매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1포 올리는데 1조 원 필요하다고. 1포 올리는데 1조 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위로 가려면 1포인트당 1조 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1포인트당 1조 원을 매수할지. 여기서 갭상승이 3포 뜨면 3조를 매수해야 돼, 3조를. 그래야
종가를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아니잖아요. 응? 아니잖아요. 예. 지금 20% 올리는데 3,30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예. 2.7% 내리는데 6천억을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올릴 때는 돈 적게 매수하고 내릴 때는 매도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자금의 흐름이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증시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기관이 막고 있어서지 외국인이 팔아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언제까지 막아주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 결국 이제 기관이 막지 못하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동시에 개인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너지기 쉽죠.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이거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게 뭐 옵션 판때기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은근 재미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노란색, 이게 외국인 수급인데, 노란색 아래로 검정색 지수가 내려가면 매도하면 안 돼요. 신규 매도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어요.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어요. 이번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왔죠? 네?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아래로 지수가 빠지면 단기 바닥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외국인 매수가 나와야 돼요. 외국인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 안 나와요. 외국인 매수 안 나온다고. 지수만 올랐지 외국인 매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왜? 외국인은 매수를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야 지수도 올라가는 거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데 지수만 오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개인의 매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 지수의 바닥도 다시 경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치가 얼마예요? 최고치가 지금 기준으로 16.9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9조 원을 다시 넘어서면 다시 고꾸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4천억 샀으니까 7천억 남았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개인이 누적으로 7천억만 더 사면 또 무너진다는 거죠, 바닥이. 그래서 개인 현물만 보세요. 오늘 4천억 털었으니까 아직 7천억 남았습니다. 7천억 안 털면 바닥이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7천억을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304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코스피 200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도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2277.99가 목표치예요. 2277.99가 목표예요. 코스피 200 지수로는 305.56이 목표치지만 코스피는 더 낮다고요. 그 얘기는 코스피가 목표치를 가려면 지금의 저점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304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5.56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저가도 무너져야 된다고. 왜? 코스피는 아직 그 위치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매수하셔도 돼요. 개인 현물을 팔 때만. 그때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선다?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개인과 같은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 외국인은 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계속 외국인이 도망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앞으로 뭔가 터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고 올리면 또 팔고 또 내렸다 올리면 또 팔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따지면 거의 4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이 작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엄청 큰 돈이에요. 2023년도에 11조 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 26조를 합쳐도 37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2020년 이후로 뭐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거야.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싹 다 팔았어요.
그 얘기는 2020년 이후에 저점은 다 깨도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 저점을 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외국인의 수급 구조로 보면 코로나의 저점을 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식이 일체 없어. 들고 있는 것만 대략 60조 가까운 매도만 들고 있어요. 매수는 없고 60조 원에 가까운 매도만 돼요. 24.7, 25.6이면 50조잖아요. 50조. 50조에 2022년도 매도한 거 6조니까 한 56조에 지금 누적으로 따졌을 때 그쵸? 한 2조 원 넘잖아요. 그러면 58조 정도 되니까 대략 60조 원 가까운 매도 금액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봉으로 보면 바닥을 경신했기 때문에 뭐 매수만 하면 바닥에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언제 매도가 멈출까요?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달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자는 이번 달엔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누적으로 월 8조는 아랫꼬리가 생길 수 있을까요? 2024년도 2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8조예요. 8조 매수하고 윗꼬리가 없어요. 윗꼬리가 없다고. 자신이 있는 거지. 안 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없어요. 근데 8조로 윗꼬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9거래일 만에 8.5조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하시라. 일봉이 저가만 지키면 매수는 권장할 수 있는데 일봉이 저가를 깨고 있는데도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올지 갭하락이 나올지 저는 몰라요. 갭상승이나 보합이 나오면 저는 이번 주 고가는 한번 넘어볼 만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갭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 고가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는 시황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3개월 동안은 뭐 거의 도움이 안 됐다고 봐요. 왜냐면 오르든 내리든 맨날 하방 얘기만 했는데 하방 얘기를 하는데 356까지 가니까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방송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제공하는 저도 답답한 거죠. 왜? 이게 내려야 정상인데 올라가 계속. 외국인은 계속 매도 치는데 올라가니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방송을 보시는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을 왜 분석하고 앉아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 매도하면 뭐해? 연기금이 매수하면 오르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제가 거기다 대고 뭐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동안 뭐 계속 올려도 구독자도 안 늘고, 오히려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 보면서 하락 얘기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났더니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올해 들어서 14조 원도 넘었고 이번 달 들어서 또 8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위가 쉽지 않은 거지. 위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외국인에 반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거는 조금 더 자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 매도를 쳐도 개인이 매도 치면 올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매도의 개인 매수는 하락하는데 최적화된 수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시황이 도움이 됐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분석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나름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 보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써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런 취지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틀리는 게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분석이 틀리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 게 신기한 거지. 한 개인이 수천조가 움직이는, 그렇죠? 수조원이죠. 하루로 따지면 수조원이고 시총으로 보면 이제 수천조인데 그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건 당연한 거고 맞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맞는 상황이 틀리는 상황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야간 끝나고 나면 내일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